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마치 지옥 같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해진 일을 진행조차 못하였고 그냥 그저 지쳐만 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 노가다판에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2년째가 되자 조금씩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하루를 견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마침내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감을 자만으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때때로는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자 다짐했지만 그 다짐을 잊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 순간마다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장비를 끌고 다른 곳에 집중하다 음부 파인 곳에 빠지면서 장비가 크게 기울었고 그 충격에 연문이 망가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죠. 다행히도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때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자. 그날 이후로 매 순간 조심하며 일에 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저에게 현장을 맡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현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기에 현장의 세계에 맞춰 일하자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기준이었죠. 5년이 지나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었지만 어느새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느껴지는 보람이 그 모든 고된 시간을 잊게 해줍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저희 부부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사서 일을 시작한 지 5년, 그동안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사람들과의 신뢰와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비는 내 도구이자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일이라는 것이 말이죠. 5년 동안 이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고 그 성장 속에서 더 나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사서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주관적인 장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장비라는 조건 덕분에 부담없이 레버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남의 장비를 탄다는 건 조심스러운 마음에 레버를 잡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장비는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라시, 즉 바가지로 평탄화하는 기술은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 장비를 수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 중요한 기술에 도달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저는 빠르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점이 제가 장비 일을 하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장비를 사서 시작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장비를 사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주, 즉 1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장비를 운영하는 일은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자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상대방, 즉 돈을 주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장비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업인 셈이죠. 사업자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객, 즉 일을 맡기는 분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를 쌓기 위한 서비스 정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장비를 굴리시는 분들 중에는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연이 쌓이면 종종 남는 일을 주시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신뢰를 쌓다 보면 그 지역에서 나의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덕분에 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기사분들도 획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는 차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장비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많이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말 주변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하기 전에는 저도 꽤 소심한 성격이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화를 하더라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정도였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장비 일을 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 그러지 못했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소심한 성격에 용기도 부족했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비의 특성상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카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말하는 능력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죠. 전화를 통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법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소통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깊어지면서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느낍니다. 장비 일을 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도 함께 성장한 셈이죠. 첫째, 차를 사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장비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차주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실력이 좋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친구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대출을 통해 차를 사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한 압박감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하면서 일을 잘 받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친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정된 기사 생활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겁도 나고 도전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기사로 일하는 것은 익숙한 세계였기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친구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 친구를 통해 얻은 경험은 차를 사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책임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겠지만 그는 결국 장비를 사서 차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주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시간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 친구와의 우정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와 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장비 일을 시작했지만 각자의 길은 달랐습니다. 저는 차주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그 친구는 기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죠. 그런 선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주 연락하며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기사의 작업 방식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로 저는 친구에게 고객과의 소통 등 다양한 팁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주로서의 일상과 고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그가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공유한 이야기를 통해 차주로서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었고 저는 그의 경험담을 통해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조금이나마 익히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친구는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차주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빌려가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끈끈한 우정은 단순히 정보의 규율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친구의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친구와 우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건 다음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장점은 어디까지나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유튜브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억나는 대로 차근차근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차를 사서 차주로 시작하든 기사로 시작하든 중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최소 2년은 버텨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인맥이 없었어요. 저는 장비에 발도 안 담가본 그림쟁이였죠. 용사꾼의 아들로 자랐으니 장비 관련된 인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슬쩍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죠. 참고로 장비값은 제가 열심히 갚았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모님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할부 인생이지만 현대장비에서 두서는 벅지 1년이 돼가네요. 여기서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튜브가 막 떠서 신나고 있을 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내 유튜브의 영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나 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때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고 유튜브를 접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영상이 내 앞에서 욕을 먹는 걸 직접 굽는 거 진짜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든지 다 버텨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결국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그 과정에 실력도 늘고 인맥도 자연스럽게 쌓이죠. 그러니까 도전은 해보세요. 당신의 인내와 노력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